안녕하세요.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어제 우선 프리미어리그 5경기 경기력으로 분석을 먼저 해드렸고, 오늘 2경기 추가를 해서 축구토토 44회차 프리미어리그 경기 7경기 경기력 분석 및 초안 예상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 최종 픽에서는 배당에 따른 팀별 경기 결과에 대해서도 분석 데이터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저의 노력이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굉장히 제가 좀 나름 신기하면서도 뿌듯했는데, 제가 어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서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 좀 경기 되게 고민 많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컨디션이 안 좋지만 좀 참고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기가 막히게 고철영님께서 컨디션 안 좋아 보이시는데 영상 올리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제 컨디션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공유 드렸던 5경기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2경기 추가한 축구토토 44회차 프리미어리그 7경기 경기력 분석 내용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경기 에버튼 대 아스날. 에버튼은 지난 맨유전에서 5-3-2 전술로 최전방에 칼버트 루인, 히스알리송을 투톱으로 세웠습니다. 최근 4-4-2나 5-3-2 포메이션으로 공격에서는 칼버트 루인과 히스알리숑 투톱을 고정으로 사용하고 있죠. 지난 경기에 공격 시에는 이렇다 할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했고, 슈팅수와 유효 슈팅 숫자에서 맨유에게 2배나 적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수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역습으로 빠르게 들어올 때 수비 간격이 너무 멀어서 수비와 수비 사이로 찔러주는 스루 패스에 돌파를 많이 당하는 모습. 하지만 수비가 라인을 잡은 상태에서 상대팀이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은 많은 수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격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대팀 아스날은 지난 맨시티전에서 4-2-3-1 전술로 상대편 공격 시에 수비라인 뒤쪽 2선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을 계속 놓치고, 수비들이 상대 공격수를 보지 않고 공만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뒷공간의 선수들을 놓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공격 시에는 확실히 마무리 지을 선수가 오바메양밖에 없어서 공격 시에도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맨시티에 5-0 이상으로도 질 수 있었던 경기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외질 선수가 융베리 감독 대행의 교체에 굉장히 불만을 표출을 하면서 장갑을 벗어서 발로 차버리는 등 분위기조차 좋지가 않아요. 융베리도 그런 반응에 별 반응을 안 보이면서 리더로서의 리더십이 좀 떨어져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또한 외질 선수가 지금 중국 위구르족 탄압 비판글을 SNS에 게재를 해서 중국에서 논란이 되면서 중국 국영방송 CCTV는 아스날 경기 중계를 취소하는 등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아니나 밖이나 지금 시끄러운 아스날로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두 팀이 붙었을 때 홈인 에버튼의 사이드가 맞다고 보입니다. 아스날은 전방에 오바메양 원톱이고 많이 빠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버튼의 수비 라인이 잡힌 상태에서 공격이 들어올 거라 예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에버튼이 막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아스날의 수비 라인이 2선에서 들어오거나 뒷공간에 있는 선수들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에버튼의 측면 크로스에 의한 뒷공간에서 달려오는 선수들을 아스날 수비들이 놓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에버튼 사이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본머스 대 번니. 본머스는 지난 첼시와 4-3-3 전술로 쿡, 킹, 프레이저를 공격 라인에 세웠고, 골키퍼 램즈데일 선수가 선방을 많이 해주면서 0-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깜짝 승리였죠.
조슈아 킹의 돌파는 좋았지만 아직 슈팅 타이밍을 못 잡는 느낌으로 컨디션이 100% 돌아오지는 않은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사실 첼시와의 경기에서 본머스가 승리를 한 건 운이 좋았다라고 보여요. 고슬링 선수의 골 장면만 봐도 얼떨결에 그냥 슈팅이 됐고 VAR 결과 골로 판정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행운이 언제까지 따라줄지는 모르겠어요. 압도적으로 첼시의 공격이나 슈팅 숫자가 많았지만 수비에서 잘 버텨줬기 때문에 본머스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상대팀 번리는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4-4-2 전술로 우드와 반스를 앞세운 라인업을 보여줬죠. 역시 번리는 빌드업의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세트피스나 크로스에 의한 공격이 많다고 보이고 골 역시 세트피스 상황에서 우드 선수의 헤딩으로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비 시에 수비 선수들이 클리어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마지막 수비 라인의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이 경기는 서로 공격 스타일이 다른 팀의 대결이라고 보이고 마지막 결정을 지어주는 게 양팀 모두 떨어져 보인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무승부가 보이지만 아무래도 홈인 본머스의 사이드로 일단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3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사우스햄튼. 아스톤 빌라는 지난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4-3-3 전술로 그릴리시, 웨슬리, 엘가지를 앞세워서 나왔지만 2대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죠. 아스톤 빌라는 수비 시에 수비 숫자는 셰필드와 동일하게 많지만 효율적인 수비가 안 되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수비 선수들의 컨트롤 미스, 클리어링 미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역습 상황 시에는 셰필드처럼 2선, 3선 선수들이 같이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는 선수들만 공격 작업을 하기 때문에 뒤쪽에서 받쳐주는 선수들이 없다는 게 공격 상황에서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그릴리시의 페널티킥 실책은 이번 경기에서도 좀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상대팀 사우스햄튼은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4-4-2 전술로 셰일론과 데니잉스를 앞세워서 웨스트햄보다 많은 슈팅 숫자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 숫자는 밀리면서 1대0 패배를 기록을 했죠. 사우스햄튼의 평소 경기 스타일에 비해 조금은 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경기에 좀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두 팀 모두 유효 슈팅이 많이 떨어지는 점은 본머스와 번리 경기와 마찬가지로 무승부에 일단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될 경기로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 브라이턴 대 셰필드. 브라이턴은 4-3-3 전술로 트로사르, 무파이, 그로스를 앞세워서 크리스탈 팰리스와 경기를 치렀고 점유율을 65% 이상 가져가면서 많은 기회를 가져왔지만 결정적 한 방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슈팅도 12개의 유효 슈팅이 8개나 됐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무파이의 한 골만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빌드업 과정이 많이 좋아진 모습이고 점유율을 높이면서 하는 축구가 브라이턴에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상대팀 셰필드는 3-5-2 전술로 맥골 드립과 무세를 앞세워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를 치렀고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많은 슈팅 숫자는 아니지만 유효 슈팅을 많이 가져가면서 플렉 선수의 멀티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시 공격 시에 많은 인원들이 공격에 가담을 해서 크로스에 의한 슈팅이나 세컨볼을 노리는 공격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셰필드예요. 그런 많은 인원이 공격에 가담하는 게 1부 리그에서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셰필드입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두 팀이 만났을 때 저는 셰필드의 득점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브라이턴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수비 시에 박스 안에 순간적으로 8명이 들어가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셰필드의 장점인 세컨볼을 따내거나 크로스에 의한 타겟 공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브라이턴 또한 셰필드의 수비를 뚫기에 빠른 역습을 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골을 기록하기에 굉장히 힘든 경기로 보인다고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역시 무승부에 일단 축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뉴캐슬 대 크리스탈.
뉴캐슬은 3-4-3 전술로 아추와 캐롤, 조엘링턴을 앞세워서 번니와 경기를 치렀죠. 확실히 막시맹이 없는 뉴캐슬은 돌파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보였고 조엘링턴이 사실 공격수로서 무게감이 지금 너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번니와의 경기에서 골대 안으로 슈팅을 하는 유효 슈팅도 하나도 없었고 수비 실책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막시맹이 없으니까 약간 돌파에 의한 공격이 안 되고 롱볼 혹은 무의미한 크로스가 남발하는 뉴캐슬이었습니다. 상대팀 크리스탈 팰리스는 브라이턴과 경기에서 4-3-3 전술로 아예우, 벤테케, 자아 선수를 앞세워서 경기를 치렀으나 확실히 점유율 측면에서는 브라이턴에 밀렸으나 슈팅 숫자는 거의 대등했다고 보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번니, 본머스, 와포드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했고 브라이턴에게 한 골만 실점을 하면서 실점에 있어서 강팀을 만나지 않는 이상 많은 실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좋은 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하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점은 분명 득점 루트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 역시도 굉장히 저득점 양상의 경기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막시맹이 없는 뉴캐슬은 계속되는 크로스에 의한 타겟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이나 같은 스타일의 번니를 상대로 크리스탈이 원정에서 0-2로 승리했던 것을 보면 크로스에 의한 타겟 공격은 크리스탈에게 먹혀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사이드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 경기 노리치 대 울버햄튼. 노리치는 지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4-2-3-1 전술로 역시 푸키 원톱을 앞세워서 경기를 진행을 했고 의외로 1-1 무승부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축구토트 승무패 경기에는 안 들어와 있던 경기였지만 이 경기 역시 이변이 나왔죠. 노리치가 이렇게 간혹 강팀들을 잡아내는 경우가 자주 나오는데 강팀들의 경우 수비 라인이 빌드업 과정에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갑자기 들어오는 역습 상황 시에 업사이드 라인이 뚫리게 되면 위험한 상황을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 상황에 푸키 선수에만 의존하는 공격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푸키를 활용한 그 업사이드 라인을 뚫면서 푸키 선수의 1대1 상황에서 푸키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죠. 상대팀 울버햄튼은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3-4-2-1 전술로 라울 히메네스를 앞세워서 경기를 진행을 했죠. 수비 시에 스피드와 드리블이 좋은 알리나 모우라에게 자주 뚫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수비 협력에 있어서는 좋아 보이는 울버햄튼입니다. 공격 시에는 역시 좋다. 히메네스의 호흡이 역시 좋고 사이드의 트라우레의 돌파에 의한 크로스가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트라우레의 피지컬적인 측면은 굉장히 엄청나다고 보입니다. 또한 확실히 울버햄튼은 경기 수가 많아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지만 경기 시에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느낌이에요.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푸키에게 한 방으로 찔러주는 스루 패스가 울버햄튼의 수비를 상대로 먹혀들 것 같진 않아 보이고 확실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많은 울버햄튼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보입니다. 또한 많은 경기 수로 인해서 호흡이 굉장히 좋은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고민 없이 울버햄튼의 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번 경기죠. 토트넘 대 첼시. 토트넘은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4-2-3-1 전술로 해리 케인을 앞세워서 경기를 진행을 했고 마지막 1대1 동점 상황에서 극적인 베르통원의 헤딩 극장골로 울버햄튼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수비 시 아직까지도 실수가 자주 보이고 무리뉴 감독의 전술상 공격 자원들도 수비 가담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격 시에 템포가 약간 느려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상대팀 첼시는 지난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4-2-3-1 전술로 에브라함을 앞세워서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찬스에도 본머스의 많은 수비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골을 기록하지 못하다가 후반 막판에 상대편 고슬링 선수에게 어이없는 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죠.
저는 이 경기 토트넘의 승을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선수가 수비 가담이 많아진 토트넘이기 때문에 첼시가 본머스와의 경기처럼 쉽게 뚫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공격 시에 높은 크로스에 의한 헤딩슛이 아닌 드리블에 의한 슈팅이 많은 첼시의 아브라함보다는 발이나 머리를 이용한 공격에 능하고 또한 어시스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해리케인 선수를 가지고 있는 토트넘이 공격 시에 유리해 보이고 이선 자원들 역시 즉 손흥민, 모우라, 토트넘 알리 선수들이 있는 토트넘이 첼시의 이선 자원들보다 공격에 있어 더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토트넘의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7경기 경기력에 의한 분석 내용 및 초안 예상을 말씀을 드렸고, 라리가는 지금도 영상을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최종 픽까지 영상을 계속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라리가도 계속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금요일에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가 합쳐진 최종 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